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1 수학 5번째 강의로 다항식에서 핵심이 되는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다항식의 연산 문제풀이 중에 마지막에 다항식의 나눔셈에 대한 문제를 못 풀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나눔셈에 관련된 문제 3문제를 빨리 풀고 나머지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의 문제 16번이고요. 다항식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제다라고 하면 나머지 정리 식을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저 주어진 말을 수학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겁니다.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2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플러스 x 마이너스 5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어야 돼요. 저기 나와 있는 저 문장 자체가 검산식이죠. 검산식. 얘를 얘로 나누었더니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입니다. 이 검산식 주어졌으니까 요거 뭐만 하면 되냐면 전개하면 되겠다. 요 식을 전개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2x 3승 플러스 x 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2x,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6x, 그 다음에 곱하면 플러스 3, 원래 있었던 x 마이너스 5까지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류항끼리 연산이 가능하죠. 2x 세제곱, 세제곱은 하나밖에 없었고요.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있으니까 마이너스 3x제곱이라고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여기 동류항 x는 요거 있으니까 개수들을 다 더하면 7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5x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3이라는 값과 마이너스 5라는 값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찾으려는 fx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f1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건 x자리에 1을 대입해라 라고 하는 소리니까 결국 개수의 총합과 같겠다. 2, 마 3, 5, 마 2 요 값을 더하면 정답은 2라고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16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다음 다항식이 저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입니다. 아직 우리는 나머지 정리를 배우지 않았고 지금 배운 상태는 뭐냐면 다항식의 나눗셈은 실수의 나눗셈처럼 똑같이 해라 라고 하는 걸 배웠거든요. 여기서는 그대로 나눠주시면 돼요. 얘를 얘로 나눠보자. a 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을 누구로 나눴냐면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기 곱해서 얘가 사라지려면 ax를 곱해야겠다. ax 곱하면 ax 세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a x제곱 마이너스 ax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리고 실수의 나눗셈처럼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세제곱 최고차항 사라지고요. 요 위의 식은 2차식이 없어요. 밑에 2차식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ax 제곱으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식 계산하시면 b에서 빼기 a니까 동류항 제가 한 번에 계산할게요. b 빼기인데 여기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bx 플러스 ax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x라고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과정을 조금 생략했어요. 원래 여기 식에서 이걸 빼야 되는데 동류항끼리 묶어서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원래 1 내려와야겠네요. 플러스 1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 값을 또 없애야 되니까 a를 곱해야겠다. a를 곱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뺍니다. 그러면 최고차 사라지고 여기 식에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야. 플러스 a인데 여기 a 있으니까 여기서도 제가 좀 암산할게. a 플러스 bx에서 더하기 ax 하니까 a가 두 개로 동류항끼리 묶으니까 2a 플러스 bx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리고 마니까 여기는 플러스 a 원래 있었던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몇 차식으로 나눴죠? 2차식으로 나눴어요.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보다 작은 차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가 몇 차식이냐면 1차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누가 되는 거냐면 나머지다라고 이렇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상에서 나누어 떨어질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0이구나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와야 됩니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0 나와야 돼. 얘가 다항식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꼴이냐면 뭐 x 플러스 뭐는 0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누가 나와야 되냐면 0 나와야 되고요. 얘도 누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가 제로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값은 저가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2a 플러스 b의 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1이 얘가 x가 사라져야 돼. x가 사라지려면 요 개수가 누가 돼야지 사라질까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따라서 2a 플러스 b가 0도 나와야 되고요. a 플러스 1도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식에서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나오겠다.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0 나와야 되니까 b 값은 2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답은 a 플러스 b입니다. a 플러스 b 하면 1 나오겠네요. 1, 답은 1이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7번 답은 1.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은요. 개념을 하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다음과 같은 개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다항식 또는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fx가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또는 다항식이라고 불려도 괜찮아요. 이랬을 때 f의 1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무슨 말이었죠? 이 말은 x자리에 1을 대입하세요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 집어넣으니까 2 더하기 3에서 5 이렇게 나온 건 중학교 때까지 배웠으니까 무리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2x를 집어넣으세요 라고 하면 얘는 이제 처음 배운 거죠. 중학교랑 좀 다르죠. 그래도 놀라지 마세요. 얘는 요 자리가 원래 x 들어갈 자리였거든. x 들어갈 자리에 1 집어넣으세요 한 건데 요 말은 뭐냐면 x 들어갈 자리에 2x를 대입하세요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의 x자리에 2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대입하는 거랑 똑같아. 그럼 얼마 나오죠? 4x 플러스 3이라고 함수가 이렇게 바뀌어요. 요게 뒤에 가면은 이렇게 만드는 걸 합성함수다 라고 하는데 아직 그 용어는 안 배웠으니까 그냥 요 뜻이구나 라고만 이해했으면 좋겠어. f x제곱이라고 하면 별거 없어. x 들어갈 자리에 x제곱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2의 x자리에 x제곱 집어넣어서 플러스 3 나오니까 2x제곱 플러스 3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게 얘가 글자에도 괜찮다. f가 이거 무슨 뜻이다? x자리에 가를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러면 2배 가 더하기 3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p의 x제곱이다 라고 하는 건 뭐야? x자리에 x제곱을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p의 x제곱은 누가 되는 거냐면 x제곱의 3승이 되는 거예요.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자리에 x자리에 x제곱을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x의 6제곱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px제곱은 x의 6승 마이너스 a인데 얘를 누구로 나눌 거냐면 x 3승 마이너스 a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도록 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으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야. x의 6제곱 마이너스 a라는 식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x의 세제곱이 여기 들어가야겠다. 그래야 얘랑 곱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x의 6제곱 마이너스 a에 x의 세제곱 나오겠네. 그러면 이 식을
빼면 되겠다. 빼면 최고차항 사라지고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빼니까 플러스 ax 세제곱 나올 거고 여기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a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야겠다.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되겠네. 얘는 몇 차식이야? 3차식. 얘는 몇 차식이야? 3차식. 나머지는 나누려는 3차보다 작아야 돼. 근데 3차가 나왔다는 건 한 번 더 된다는 거죠. 얘가 누구를 곱해야 될까? 플러스 a를 곱하면 되겠네요. a를 곱하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이렇게 바뀌겠다. 그러면 빼자. 사라지고 순서를 좀 바꿔. 그냥 그대로 써줄까요? 여기 마이너스 a 있고 요거 넘어가면 부호가 누구로 바뀌죠? 원래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맡겨줄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찾는 나머지예요. 왜냐하면 3차 이하가 됐으니까. 근데 문제상에서 그 나머지가 몇이 되고 싶어요? 2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식을 세울 수 있겠다. 마이너스 a 플러스 a 제곱이 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이거 우리 잘하지. 그지? 인수분해하는 거야.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는 0으로 인수분해된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찾는 a는 마이너스 1 또는 a는 2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문제상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양의 상수라고 주어졌습니다. 양의 상수니까 누구 선택해야 돼? 2를 선택해야겠다. 그지? 따라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문제 조건을 잘 봐야겠죠. 답이 두 가지가 나오면 혹시 어디 잘못된 게 있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서 우리는 지금 뭘 했냐면 다항식의 나머지 나누기를 배웠어요. 그죠? 다항식의 나눗셈. 요것으로 다항식의 연산은 이제 끝나는 거야. 우리가 다항식이 뭐다 배웠고 더하기 빼기 배웠죠. 그 다음에 곱하기 곱셈 공식 외웠어요. 그리고 나눗셈은 실수처럼 나누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게 다항식의 연산이었어요. 여기는 사실은 기본 개념이었고요. 여기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머지 정리는 뒤에 있는 인수분해 파트와 다항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100개 넣어도 될 것 같아. 별을 100개 달아 놓으셔도 돼.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항등식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항등식은요. 이건 제가 필기를 해드릴게요. 항등식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식이라는 게 있어요. 식이요. 식인데도 등식이요. 등식은 뭐야? 는 기호를 쓴 거. 크다 작다 쓰면 그거 뭐라고 부르죠? 부등식이라고 부르죠. 그죠? 등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냐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항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방정식은 뭐를 방정식이라고 하냐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걸 방정식이라고 해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2x-4는 0 이렇게 집어넣으면 x에 1을 집어넣으면 이 방정식은 거짓이야. x에 2를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참 나오지. 그치? 그걸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는 거야. x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쓰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항등식은 뭐를 항등식이라고 하냐면 문자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요.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항등식이다 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3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뭐야?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잖아. 맞아. x에 1 집어넣어 얘는 맞아요. 2 집어넣어도 맞아요. 3 집어넣어도 맞죠. 그죠? 이런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항등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2는 2. 문자는 없지만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얘는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해서 얘를 항등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되셨겠죠? 항등식의 정의는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식이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이 있어요.
항등식을 되도록 이제 문제상에서 이제 이런 말이 주어질 거야. 다음 주어진 등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잘 잡아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푸는 거야. 항등식의 성질. 항등식의 성질은 좌변하고 우변이 같으면 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첫 번째 ax 플러스 b는 0이 항등식이 되도록 이라고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봐봐. x에 1이 집어넣어도 0 나와야 돼. 2 집어넣어도 0 나와야 돼. x값에다가. x에다가 100 집어넣어도 0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아싸리 여기 값하고 여기 값이 뭐면 될까? 0이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게 항등식의 성질이야. 다음 방정식이 또는 방정식은 아니지. 다음 등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이라고 하면 x 앞에 개수도 0, 상수항도 0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쉽죠, 그죠? 두 번째 ax 플러스 b라는 놈이 죄송합니다. 놈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아이들한테 이제 요 놈이 저 놈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집에 이제 제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좋은 말만 배우고 좋은 말만 쓰거든요. 그래서 아빠 놈이라는 말 쓰지 마 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오늘 또 쓰게 됐어요. 혹시나 제가 또 쓰면 제가 계속 잘못했다고 할게요. 여기 보면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라는 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이 항등식이 돼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개수가 아예 같아야지.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아야 돼. 지금 제가 써드리는 건 사실 교환에 다 있죠. 그죠? 교환에 있는 걸 제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써드리는 거야. 세 번째, 2차식도 항등식이 될 수 있대요. 이렇게 주어졌어. 얘가 항등식이 되도록 이라고 하면 봐봐. x에 1 집어넣어도 0 나와야 되고 2 집어넣어도 0 나와야 되고 3 집어넣어도 0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예 x 개수가 다 0이면 되는 거야. a는 0, b는 0, c는 0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 뭘까? 2차식끼리 비교하겠지? a'x제곱 b'x 플러스 c'. 요 값이 항등식이 돼야 되는데 그럼 개수들이 다 같아야 사라지지. a랑 a', b와 b', c와 c'가 같아야 된다. 얘가 항등식의 성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다음 등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말이 안 주어지고 다른 말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런 말이 주어져도 어떤 말이 주어져도 얘가 항등식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을 보여드릴게요. 항등식이 되도록 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x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주어질 거야. 아까 제가 막 얘기했던 거. x에 1, 2, 3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 그게 항등식이랑 같은 말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항등식이 되도록 같은 말이야. 임의와 모든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x를 집어넣어도 그러니까 1, 2, 3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거. 그걸 임의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밑에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성립한다. 문제상에서 항등식이라는 말이 잘 안 주어질 수도 있어. 이런 표현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은 얘가 항등식이 되도록 문제 미지수를 찾으라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예제입니다. 예제 보시면요. 다음 중 항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변에 있는 모든 식과 우변에 있는 모든 식이 어때야 돼? 같아야지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죠? 볼게요. 그러면 좌변을 전개 한번 해보는 거야. 왼쪽에 있는 식을 전개해보자. 이렇게 곱하면 x세제곱. 생략할게. 저거 더하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 다음에 이제 곱할게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x세제곱 있고요. 2차식 x제곱 x제곱 1차식 xx 죽고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좌변을 정리했더니 우변하고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지네요. 이 식을 뭐라고 부른다?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기억은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니은은 어떨까요? 니은 정리해 볼게요. 왼쪽 정리하면
요거 제가 좀 암산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완전 제곱식이니까 x제곱 있잖아. 계산하면 2x제곱. 요거 전개하면 플러스 2x.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x는 죽어버리겠다. 그지? 1 제곱하면 1.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두 개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2 나오네. 우변에 있는 식하고 같아지겠네. 그러면 얘는 항등식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디귿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죠? 디귿. 암산해보자. 쉽지 뭐. x제곱 사라지니까 x제곱 없어진다. x, 2x 나오고 마이너스 2x인데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겠네. 4x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개수 1 빼기니까 사라지겠네. 좌변은 누가 나오냐면 4x. 우변은 2x. 두 식이 다르죠. 그죠? 그러면 얘는 항등식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결국은 정리했을 때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같은 식을 항등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등식은 이제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았으니까 식을 같게끔 찾아줘야 되는데 항등식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항등식이 되도록 미지수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개수 비교법은 아까 한 거랑 똑같아. 개수들이 완전 똑같아야 돼. 뭐냐면 1번 개수 비교법 얘기하는 건 이건 거야.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b가 ax 마이너스 5입니다. 얘가 항등식이래. 그럼 어때야 된다고?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같아야 돼. 1차식 x 앞에 개수 2죠. 1차식 x 앞에 개수가 a죠. 어때야 돼? 같아야 항등식이 되는 거야. a가 2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여기 상수항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하는 걸 개수 비교법이다 라고 하는 거야. 좌변에 있는 식 다 정리하고 우변에 있는 식 다 정리하고 각각 차수에 맞춰서 숫자들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요게 좀 귀찮아. 왜냐면 식이 복잡하게 주어질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개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등식이라는 거 자체가 뭐였지? x에 1을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2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3을 집어넣어도 성립하니까 적당한 값을 x에다 집어넣어서 같아지도록 미지수를 찾는 걸 수치 대입법이다 라고 불러요. 볼게요. 수치 대입법을 쓰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이라는 말이 주어졌어요. 얘가 항등식이 되면 왼쪽에 있는 식을 봤더니 2차 식이야. 자, 한번 빨리 해볼게요. 요거 전개하면 제가 수치 개수 비교법을 한번 해볼게요. 개수 비교법으로 하면 왼쪽에다 해드릴까요? 왼쪽 전개하면 제가 좀 빨리 해볼게. ax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a 나올 거고 플러스 bx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2차식은 ax 제곱 있을 거고요. 개수 묶으면 플러스 b 마이너스 2a에 x 있을 거고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좌변을 정리한 식이다. 그게 항등식이 되려면 우변에 있는 이 식하고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야.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개수를 비교하는 거지. 개수 비교했더니 요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1. 그러면 a는 1이구나. 요거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마 3이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거야. a 1 집어넣어서 제가 마 3 나오려면 b는 얼마여야 돼? a에다가 a 값이 지금 1이니까 마이너스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나오겠다. 그치? 그래야지만 마 3 나오겠네. 그리고 요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2가 나오려면 요거랑 요거 더하면 2 나오니까 c는 얼마야? 0이야. 이렇게 찾는 걸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식은 개수 비교법보다는 누가 더 빠르냐면 수치 대입법이 더 빨라요. 여기 보니까 x-1, x-1 있잖아. 그럼 x에다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 수치 대입법으로 구해보자. 수치 대입법은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돼. 어떤 값인데 100을 집어넣는 건 의미 없어. 내가 이 식에다가 x에다가 100 대입하잖아. 100을 대입하면 a에다가 100 집어넣으니까 99의 제곱 더하기
99b 더하기 c가 제가 100의 제곱 마이너스 300의 플러스 이게 싫잖아. 그지? 값을 대입하는데 적당한 값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집어넣는 게 의미가 없어. 누구 집어넣는 게 나을까? 난 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야. 저 식은 항등식이니까 왼쪽에다가도 1 집어넣어도 오른쪽에도 1 집어넣어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 1을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었더니 샹 죽고 누구만 남아? c만 남겠죠. 그죠? c 남고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얼마 나와? 0. 아, c 값이 0이구나 바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찾는 걸 수치 대입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지수가 3개니까 조금 더 집어넣어야겠죠. 그죠? 얼마가 집어넣고 싶어야 될까? 살리자. x에다가 0을 대입하자. x에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이건 이제 지울게.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제곱하니까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a 저기식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이렇게 될 거고 0을 집어넣었으니까 오른쪽은 빵빵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미지수가 c값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찾았고요.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좋을까? 저는 2를 집어넣을게요. 왜요? 2를 집어넣으면 이 전체 값이 1로 바뀌잖아.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다 2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개수가 누구로만 떨어지지? 제곱하니까 a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리고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리고 플러스 c가 여기 식에다 2 집어넣으니까 4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계산해 볼게요. c 값은 0이에요. c 값은 0이니까 여기다 해볼까요? a-b는 2. 요 c에다가 0 집어넣은 거야. a 플러스 b는 0. 이 두 개를 연립하는 거죠. 두 개를 더하면 2a가 2니까 a는 1. b 값은 제가 1 나오니까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c는 0, a는 1, b는 마이너스 1. 여기 구한 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항등식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더라. 뭐냐면 개수비교법. 그냥 다 전개되어 있을 땐 개수비교. 만약에 복잡한 식이 있으면 전개하지 마. 그냥 x의 적당한 값을 집어넣는 수치 대입법이 있다더라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뭐를 이용할 거냐면 이제 나머지 정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하나밖에 없었다. 그지? 항등식.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그걸 찾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잘 풀면 되겠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